여러분들은 만약 50년 뒤의 미래에 홀로 뚝 떨어져 버린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건가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아니면 미래 세계를 즐기려고 할까요? 시대, 생활 방식, 세상의 상식까지 모두 바뀌어 버린 세계에 떨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장 그리워할까요? 그저 SF적인 공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렛미 플라이는 노인의 치매를 시간여행에 비유하여 1969년을 살던 청년이 예기치 못한 시간여행에 의해 2020년대를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린 뮤지컬입니다. We choose to go to the moon.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디뎠던 1969년의 어느 밤. 세계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가 되길 꿈꾸는 추나먼에게 국제복장학원 입학통지서가 도착합니다. 추나먼은 달에 가는 것을 꿈꾸는 여자친구 정분이와 함께 상경하기로 약속하죠. 맹세를 나눈 밤. 집으로 돌아가던 남원은 자신에게로 점점 다가오는 큰 달을 보고 놀라서 정신을 잃습니다. 눈을 뜬 남원은 아침 해가 뜬 것을 보고 서둘러서 기차역으로 향합니다. 아침에 기차를 타고 떠나기로 정분이와 약속했거든요. 하지만 기차역은 이미 폐역이 되어 있었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백발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51년 뒤의 미래인 2020년으로 시간여행을 한 추나먼. 심지어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정분이가 아닌 선희 할머니입니다. 하룻밤 만에 미래로 넘어가 버린 추나먼은 1969년의 과거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정분이와 다시 만나기 위한 미래 탐색에 나섭니다. 렛미 플라이는 1969년에 살던 청년 남원이가 현대로 넘어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뮤지컬이지만 사실은 치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인은 청년 남원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노인이 된 남원이 치매에 걸려 스스로를 20대 청년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인의 곁에 남아있는 선희 할머니란 누구일까요? 정분이와의 관계는 남원이가 기찬역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엇갈려 버린 걸까요? 혹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 의해 영영 헤어져 버린 것일까요? 이 뮤지컬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이 두 명은 곧 네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바로 청년 남원과 노인 남원, 그리고 청년 정분이와 노인 선희입니다. 청년 남원과 노인 남원은 동일시되는 인물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같은 표정으로 같은 행동을 하며 서로를 인지하는 행위를 통해 노인의 기억이 청년 시절로 되돌아갔다는 설명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반면 정분이와 노인 선희는 같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분리되는 인물입니다. 정분이는 남원이가 과거를 회상할 때마다 나타나는 환상 속의 인물이고 선희는 그런 남원을 깨우는 현실 속의 인물입니다. 렛미 플라이의 무대는 정분이의 집을 배경으로 마당, 추남원의 하숙 공간, 옥상의 공간이 나뉘어져 있고 이렇게 분리된 공간 속에서 청년 남원과 노인 남원은 같은 공간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정분이와 선희는 분리된 공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한 인물을 두 존재로 분리시키는 극적 경험을 하게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뮤지컬 렛미 플라이를 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결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이루지 못했던 꿈에 대한 후회? 열정적인 사랑의 행복감? 어떤 분들은 남원이가 정분이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꿈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정말 꿈을 포기하는 이야기일 뿐일까요? 저는 남원이가 기차역에서 결정한 마지막 선택으로 인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꿈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청년 남원이 원래의 세계로 돌아가려는 여정은 사실 노인 남원이 나를 다시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노인 추남원이 되돌아간 시점은 꿈과 사랑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일생일대의 기로에 선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갑자기 미래로 날아가 버렸을 때 추남원은 무엇을 안타까워했었을까요? 국제복장학원 입학식에 늦을 것을 우려했을까요? 아니면 정분이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을 염려했을까요? 공연을 관람한 관객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듯이 추남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분이만을 염려합니다.
마치 이름을 부르면 정분이가 화답하여 원래의 세계로 이끌어줄 것이라 믿는 듯이 부르짖습니다. 그 믿음이 추남원의 나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엉뚱한 곳에 발을 디뎠을 때 내면에서 가장 그리워하는 그것이 주인공의 세계를 이루는 구심점입니다. 있어야 할 장소로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자 진정으로 욕망에 맞이 않는 것이죠. 그리고 추남원이 가장 그리워했던 것은 바로 정분이와 함께했던 일상입니다. 뮤지컬 레미플라이는 시간여행을 통해 추남원이 진정 무엇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지를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관객에게 추남원의 꿈은 정분이와 함께하는 미래임을 115분 동안 설득했습니다. 시간여행은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었던 젊은이의 혈기 가득한 꿈을 날카롭게 구체화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카로운 욕망은 정확하게 한 방향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꿈을 단념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뮤지컬 레미플라이의 서사가 특별한 이유는 추남원과 정분이의 사랑을 통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앤서니 기든스는 현대사회에서 분화된 사랑의 형태를 정의하며 낭만적 사랑의 전복으로 합류적 사랑을 제의했습니다. 합류적 사랑이란 마치 물의 지류가 서로의 물길을 이어오며 합쳐지듯 만나는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의 안녕과 성장에 관심을 쏟으면서도 상대와 하나가 되려는 불가능한 욕망을 내려놓고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사랑이죠. 레미플라이 속 남원과 정분의 관계도 합리적 사랑과 같은 결을 띱니다. 서로가 꿈을 이룰 수 있게 독려하고 성장을 도모하면서도 상대를 독점하려는 욕망과는 거리를 두죠. 이들이 신뢰로 쌓아올린 관계는 그 자체로 순수하게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 빛을 발합니다. 마냥 순수한 사랑은 경험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사회적인 지위에 맞춰서 사람을 찾거나 어떤 전통적인 규범으로 역할을 재단하거나 아니면 홀로 살아남기에도 벅찬 환경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극중 추남원과 정분이가 보여주었던 서로의 성장을 독려하는 사랑은 감히 낭만만으로는 범접하기 어려운 독립적이고도 끈끈한 신뢰가 얽힌 사랑이었습니다. 서로의 꿈을 그 자체로 존중하고 성장을 도모하는 사랑이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었던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달빛 같은 뮤지컬이었습니다.